안녕하세요. 최근에 저는 보여주는 것에만 급급한 시어머니를 제 인생에서 정리한 후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누구나 남들에게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정도를 넘어서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제가 참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워낙 이혼한다는 사람이 많다곤 하지만 제 주변엔 별로 없는 건지 제가 이혼했다고 하면 저 또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사연은 어떻게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주 듣는 채널에 보내게 됐네요. 그럼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제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게를 하셨어요. 저에게는 2살 위 오빠가 있어서 제가 친정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오빠는 공부를 잘했어서 부모님 가게를 돕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회사를 다니기보다는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그 당시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남편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할 일을 다 하셨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하루는 저희를 불러서 가게를 줄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둘 다 결혼시켰으니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고 너가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그런가?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서 가게를 줄여볼까 하는데 예전에야 너희 결혼시킬 자금도 모아야 되고 그래서 바쁘게 살았는데 너희 둘 다 결혼 보내니 이제 우리도 여행도 다니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저랑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가게를 하셨으니 거의 30년 이상 가게를 해오신 것이었거든요.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시켰고 부모님께서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이제는 쉬고 싶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좀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자리를 잘 잡아줘서 단골도 많고 생각보다 매출도 적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게 규모를 줄이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결정하신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우리 가게 손님이 많기도 하고 엄마 아빠 여태까지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지. 그럼 작은 상가 없고 지금 있는 가게는 내놓으려고? 그건 아직 고민 중이야. 지금 있는 상가를 줄여야 하나 아니면 다른 작은 가게를 알아봐야 되나? 아무래도 우리 생활하는데 돈은 필요하니까. 규모가 적으면 나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 혼자 하는 건 힘들어. 엄마 아빠랑 같이 해야지. 그래도 규모가 줄어들면 우리가 덜 힘들 테니까. 당장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친정아버지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본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친정 부모님 가게를 우리 둘이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예전에 친정아빠도 슬쩍 너희 결혼도 했으니 같이 가게 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만 괜히 남편한테 부담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 남편은 회사 체질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친정 부모님이 가게를 줄이려고 한다는 소리에
남편이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장인어른 가게 물려받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당신은 계속 가게 할 생각이었잖아. 이참에 나도 회사 그만두고 같이 가게 하지 뭐. 장사하는 것보단 회사 다니는 게 더 낫지 않겠어? 힘든 것도 많을 텐데. 남의 돈 버는 것 중에 쉬운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요즘 회사 사정도 계속 안 좋아지고 하나둘씩 해고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불안해지더라고. 이러다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 하면 내가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전에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가게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둘이 친정아버지 가게를 받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했어요. 하지만 괜히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부담을 느낄까봐 말을 못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먼저 같이 친정아버지 가게를 받아서 하자고 얘기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준 고맙지. 예전에 우리 아빠가 당신이랑 같이 가게 맡아서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었거든. 나는 당신이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셨어? 사실 처음엔 형님이 계시니까 형님이 물려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지. 근데 형님은 어차피 가게 물려받을 생각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맡아서 하면 굳이 가게를 줄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좋지. 우리 아빠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남편이 같이 친정부모님 가게를 하자고 해서 친정부모님께 바로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친정부모님도 30년 넘게 한 가게를 줄이는 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가득하셨던 것 같아요. 친정오빠네 부부가 맡아서 하거나 저희가 맡아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그건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마침 저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한다고 하니 고맙다고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도 친정부모님 가게를 줄이는 게 아쉬웠는데 남편과 같이 가게를 하게 되며 좋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가게 맡아서 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된 어느 날 친정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집 한 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신혼집을? 우리 집 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됐어요. 그래도 양서방이 회사도 그만두고 가게 일 받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너희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됐잖아. 그래, 아빠가 해준다고 할 때 받아. 솔직히 우리도 가게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됐거든. 아쉽기도 하고. 근데 너희가 맡아서 해준다고 하니 좋아서 그러지. 친정부모님이 계속 우리 덕분에 고민을 덜었다며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혼집을 바꿔주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떻게든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죠. 저는 해주신다고 해도 30평대 정도겠지 생각했는데 40평대 아파트를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여쭤봤어요. 우리 둘만 사는데 집을 뭐 그렇게 크게 구하셨어요. 30평대면 충분한데. 계속 너희 둘만 살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애 낳으면 너 이사해야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큰 곳에서 애 낳고 키우면 너 이사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저희는 4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친정부모님도 좋고 저희 가게는 물론이고 40평대 아파트가 생겨서 좋았죠. 친정아버지 가게라 돈 버는 것들 중 일부를 보내드릴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먼저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 하셨어요.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겠다. 집들이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집들이 하는 날 시누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둘이서 들어오면서 집이 너무 좋다며 감탄하는 모습에 내심 기분이 좋아졌어요. 새언니 너무 부러워요. 이 정도 아파트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전세로 사신 거예요? 저희가 산 건 아니고요. 친정 부모님 가게를 남편이랑 같이 맡아 살면서 친정 부모님이 많이 편해지셨다고 고맙다고 하나 사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요즘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하는 사람도 많지 않던데. 시누이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 그런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 대해서는 얘기해주고 있는데 저희 얘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도 이런 집 사가지고 오는 남자랑 결혼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나도 어느 정도 돈은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도 카드값 빵꾸 나서 반지하로 이사 가야 될 참이야. 그 남자가 너를 엄청 좋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집가도 돼. 우리 자식들은 인물이 돼서 이런 거 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솔직히 말해서 네 오빠도 사돈이 가게 한다고 해서 나름 여유는 있겠다 싶어 장가를 보낸 거야. 안 그랬으면 안 보냈어. 엄마는 언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언니, 우리 엄마 그냥 하는 말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시어머니 말이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았지만 시누이가 한마디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어머님 뭐라고 하신 거냐고 하기도 애매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축하한다는 말도 하고 좋은 사람이면 결혼하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명절에 가보니 양쪽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아직 만난 지 3개월도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결혼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모은 돈이 없잖아요. 취업하고 나서는 돈 생기니 신나서 이것저것 사다가 결국 카드값 때문에 반지하로 이사가기까지 했는데. 근데 간소하게 결혼 준비한다 해도 은근 돈 들어가는 게 많아요. 혹시 애 생겨서 일찍 결혼하는 건 아니죠? 준비되지도 않은 결혼을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결혼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생겼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시누이는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저의 말을 들으시더니 저한테 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겠어? 우리 딸 누가 채갈까봐 그러는 거지 뭐. 우리 애가 좀 예쁘니?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빨리 결혼하자고 난리야. 그래도 아가씨 지금 결혼 자금 모은 것도 없잖아요. 조금 더 준비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남자 쪽에서 해오겠지. 이렇게 결혼하자고 성화를 부리는데 우리 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시어머니는 계속 시누이는 별다른 준비하지 않아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시누이 결혼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알아서 하겠지 싶은 생각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 분위기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새언니랑 오빠가 해외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언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 언니, 아빠가 그러는데 오빠랑 언니 해외에 가신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어요.
사실 애 교육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도 해외에서 일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때마침 오빠가 해외 부서로 발령받아서 한 3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즘 정신이 없어서 말도 못했네요. 요즘은 일부러 해외로 나간다 들었는데 어차피 오빠는 명절에만 봐서 아쉽지 않은데 언니랑 조카 못 보는 게 아쉽네요. 이번엔 아버님이 넓은 아파트 하나 장만해 주셨다 들었는데 어때요? 좋아요? 넓어서 좋긴 한데 언니도 알다시피 저희가 29평에 살다 이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집이 휑해요. 슬슬 가구 사드리려고요. 아가씨,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가구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거 드릴까 싶어서요. 저희도 이렇게 갑자기 해외로 가게 될 줄 몰라서 가구를 좀 바꿨거든요. 쓰던 가구 드리는 게 미안하긴 한데 뭐 어때요? 남도 아니고 언니가 쓰던 거고 산 지도 얼마 안 됐다면서요. 저도 가구 좀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더 잘 됐죠. 오빠랑 새언니가 외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런저런 정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새언니한테 가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곤란하면 나한테 우선 보내라고 했죠. 어차피 저희 집에 사야 될 가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친정오빠는 그게 미안했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 가구 너가 가져가기로 했다며? 좋은 가구로 하나 사줬어야 됐는데 쓰던 것만 줘서 미안하네. 새언니가 그러는데 가구 산 지 얼마 안 됐다며. 그럼 새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긴 한데 그래도 미안하다. 너희 이사했을 때 가보지도 못했네. 혹시 필요한 가전 있으면 말해. 오빠가 하나 장만해줄게. 됐어.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할게. 오빠는 해외 나가는 준비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 그거나 신경 써. 친정오빠와 새언니는 쓰던 가구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땡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새언니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집 분위기가 고급스러웠거든요. 워낙 가구도 깨끗하게 쓰는 언니라 내심 기대도 되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제가 가구 들여놓는 공간들을 비워놓고 있으니 집이 휑해 보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저희 친정오빠랑 새언니가 해외로 가면서 가구를 저 주고 가신다고 해서요. 이번 주에 보내준다고 해서 가구 놓을 자리 정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들으시더니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하셨어요. 가구 같은 거는 함부로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 새언니도 그렇다. 예, 뻔히 이사한 거 알면 새 가구 하나 사주지. 뭘 본인이 쓰던 걸 보내. 언니도 바꾼 지 얼마 안 된 거라 새 거랑 다름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쓰던 거잖아. 좀 그렇다 얘. 너희 오빠네 잘 산다 하지 않았어? 에휴, 있는 집이 더 그렇다더니. 시어머니는 남 쓰던 거 가져오는 거 아니라며 트집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모르는 사람 가구도 아니고 새언니네 것이었으니까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시어머니는 가구가 들어온 다음 날 살펴보러 오셨습니다. 가구를 받아온다고 했으니 어떤가 싶어서 보러 오신 것이었어요. 저희 새언니네 친정집이 잘 살아 그런가 가구 상태는 물론이고 딱 봐도 고급스러운 것뿐이었죠. 그걸 본 시어머니가 너무 괜찮다며 감탄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가구가 깨끗해 그런가? 새 거 같네. 이거 가격도 만만치 않게 줬을 것 같은데 이걸 다 그냥 너 준다니? 어차피 해외 가서 집 다시 알아보고 그래야 되니까 한국에 있던 짐 정리해서 가는 것 같아요. 오빠랑 언니가 쓰던 걸 주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제품들이라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밥 한번 사야 되나 싶어요. 소파도 이렇게 좋아? 너 받은 가구 중에 너희 집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 봐서 내가 가져가던가 해야겠다. 저희 집에 가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필요 없는 건 없었어요. 가구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남이 쓰던 거 갖고 오는 거 아니라고 하셨던 시어머니가 막상 가구들을 보니 마음에 드셨는지 본인도 뭐 가져갈 거 없냐 살펴보셨어요. 하지만 언니도 딱 필요한 것들만 사는 편이라 저희가 써야 하는 것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드릴 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칭찬이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 정도로 저희 새언니가 보낸 물건이 좋았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며칠 뒤 저희 집에 다시 찾아오셔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결혼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사위가 인사드리러 온다 하는데 우리 딸 결혼하기 전까지 너랑 나랑 집 바꿔서 지내자. 무슨 가방 빌리듯이 집을 바꿔서 지내자고 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어요. 네? 어머님이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래도 사위가 집에 오는 건데 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너희 집에 가고 온 거 보니까 아주 괜찮더라고. 너 집도 40평대고 그러니 사위 왔을 때 이런 데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사위도 우리 집을 얕잡아 보지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족들 사이인데. 그리고 아가씨 결혼식 할 때까지만 바꾸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거기서 우리를 만만하게 안 보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들어보니 상대방한테 이것저것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사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시하고 싶어도 본인 것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저희 신혼집을 시어머니 집인 척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였나 봤더니 시부모님 사는 곳이 오래된 30평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보여주면서 잘 사는 척 말하기가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거기에서만 20년을 사셨으니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낡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제가 몇 번을 가르치라고 말씀드렸을 땐 어차피 집인데 사람이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으면서 막상 사위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그러니 계속 저한테 집을 바꾸자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혼식 하고 나서 안 볼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여기 계속 사시는 거 아닌 이상 알게 될 텐데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면 그래도 상관없지. 결혼했는데 이런 걸로 이혼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 동안 나랑 집 바꾸자는 거지. 내가 너희 집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가방 바꾸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어떻게 바꿔서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집인데 이건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셔도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사돈한테 말 안 하면 되는 거지. 가끔 보면 너는 융통성이 없더라.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웃지 않고 시어머니 얘기를 거절했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완전히 집을 바꿔서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생 결혼하기 전까지만 집을 바꿔주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와 그런가 남편도 더 이상 집 바꾸자는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이라 해도 집을 바꿔 사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게 말이 더 안 된다 생각했죠. 몇 번 더 시어머니가 연락하셔서 집을 바꾸자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사위될 사람이 인사드리러 왔었나 봐요. 뭐 시어머니 집을 보고 실망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쪽에서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혼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저는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이었는데 신우가 파혼하게 된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일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신우의 결혼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남편이 저를 쌀쌀맞게 대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툴툴거리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봐줬으면 내 동생 결혼 못하는 일 없었을 텐데 미안해서 내 동생 얼굴은 어떻게 보냐.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가 나 때문에 결혼 못하기라도 했어? 왜 말을 그렇게 해? 내 동생이랑 결혼하려는 애가 엄마네 오고 나서 결혼을 한 해 만에 한다잖아. 그게 당신 탓 아니면 누구 탓인데? 제가 집을 안 바꿔줬다고 못할 결혼이었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결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저 때문에 신우의 결혼을 못했던 식으로 말하는데 기가 막혔죠. 그러면서 저한테 쌀쌀맞게 굴길래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남편의 투정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당장 우리 딸이 사는 곳이랑 집 바꿔라. 여기 있는 네 집 싹 다 챙겨서 우리 딸이 사는 집으로 가 있어. 네? 갑자기 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나랑 집 안 바꿔줘서 그쪽 집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잘 살지 않는다 생각했는지 결혼을 계속 미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 신혼집으로 내가 40평 아파트라도 해준다면 거기도 태도가 바뀔 거 아니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를 아가씨한테 주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가씨 반지하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가 이 집 나랑 안 바꿔주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났잖아. 이 집 우리 딸 신혼집으로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집 싹 다 우리 딸내로 보내서 비워놔라. 우리 딸 혼수로 집 채울 테니까. 어머님이 저랑 집 안 바꾼 거랑 아가씨 결혼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러세요? 그리고 친정오빠가 보내준 가구들도 거기 다 안 들어가요. 친정오빠네 가구가 신우이 집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는 저 보란 듯이 가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건 다 버리고 가던가 하면 되겠네. 너 때문에 내 딸 결혼 못하는 꼴 내가 볼 것 같아?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소리치며 말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저를 밀치고 계속 가구를 부셨어요. 마침 남편이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저지했기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부리고 가시니 저도 정신이 없었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길래 남편을 보며 이거 그냥 안 넘길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어머니 고소하던 거 할 테니까 당신도 이번에 어머니 편들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시겠어. 당신 이번엔 그냥 넘어가드려. 지금 집이 이 꼴 된 거 안 보여? 이걸 그냥 넘어가라고? 그리고 아가씨가 결혼 못한 게 내가 집을 안 바꿔줘서 그렇다는 게 말이 돼? 솔직히 한눈에 봤을 때 잘 사는 집 딸이면
더 신경 쓰게 되잖아. 엄마가 그런 거 정도 바란 거지. 당신한테 큰 거 바란 거 아니잖아. 근데 당신이 딱 잘라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니까 그런 거지. 남편은 상황을 눈으로 보고 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런 집안이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다짜고짜 나보고 집을 바꿔달라고 하면 내가 네 하고 해야 돼? 이건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지? 당신이 우리 엄마가 뭐 하라는 대로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그걸 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새언니가 우리 쓰라고 보내준 지 반년도 안 됐어.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망가뜨린 걸 그냥 보라는 거야? 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당신도 적당히 하라고. 솔직히 나는 엄마가 이러는 거 100번 이해돼. 갑자기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고 얘기하며 시어머니가 이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해가 돼? 나는 이해 안 되거든. 어떻게든 어머님한테 사과라도 받을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서로 얼굴 붉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이번엔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 막말로 당신이 나랑 이혼할 거 아니면 우리 엄마 계속 봐야 되는데 이런 일로 서로 불편해지면 당신만 더 힘들어져.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 근데 내가 불편해지는 게 싫으면 참으라는 게 말이 돼? 당신 계속 어머니 편 들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기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이니까. 뭐?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잘 생각해.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신 짐 챙겨서 나가. 그렇게 남편을 쫓아내고 저는 짐을 옮겨주는 트럭 기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보신 가구들을 실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분들도 무슨 가구를 이렇게 했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버릴 거 아니냐고 어디다가 내드리면 되냐고 하시길래 제가 시누이 사는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한눈에 봐도 못 쓰는 가구를 배달해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우셨겠죠.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반지하 집이랑 바꾸라고 하길래 저희 집 가구가 거기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다 부셔버리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가져다 놓으면 알아서 잘 쓰시겠죠. 아저씨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무슨 그런 시어머니가 있냐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리고는 알겠다고 하며 부서진 가구를 싣고 떠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도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냉랭한 목소리로 받으시고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가씨 집으로 혼수 물건들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혼수를 보냈다고 하니 제가 드디어 본인 말을 듣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한껏 밝아진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진작 좋잖아. 집을 못 바꿔줄 것 같으면 혼수라도 싹 해주는 정성은 보여야지. 너가 진작 이렇게 했으면 서로 얼굴 붉히지도 않아도 됐잖아. 시어머니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할 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제 짐을 싹 다 챙겨서 친정으로 갈 준비를 하며 남편이랑 살았던 40평대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이혼할 생각이니 더 이상 신혼집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희 친정으로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시누이한테 보낸 게 진짜 신우가 쓸 수 있는 혼수가 아니라
자기가 무슨 가구들이란 걸 알고는 화가 난 것이었어요. 저희 신혼집으로 처음 찾아갔을 때 사람은 없지 그러니 친정으로 오셨던 것이었죠. 너 쓰지도 못할 가구는 왜 보낸 거야? 우리 보고 쓰레기 처리하라고? 제가 어머님한테 저희 집에 있는 가구 아가씨네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했더니 다 부수신 거잖아요. 그렇게 조각 내서 가지고 들어가서 쓰시려 하는 줄 알았죠. 그게 말이 되니? 그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너만 잘했으면 우리 딸 진작 결혼하고도 남았어. 근데 너가 집 안 바꿔주는 바람에 우리 딸 결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는 본인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다고 하며 사과에도 남편이랑 이혼할 마당에 본인은 잘못 없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저희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 예전에 저한테 아가씨나 남편이나 끼고 살고 싶다 하지 않았어요? 이 김에 저도 이혼할 거니까 자식 둘 다 끼고 살면 되겠네요. 이혼? 지금 우리 아들 너랑 같이 가게 하느라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무슨 이혼이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쉽게 하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때문에 신우 결혼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더 이상 못 듣겠거든요. 이제 저희도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 더 이상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니 순간 당황하셨나 봐요. 저보고 서운해서 그런 거냐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든 저를 달래려고 하셨어요. 내가 너 이혼하라 그랬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잠깐 그런 거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기도 하네. 내가 미안해. 너도 이 말하고 얼른 집으로 가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이렇게 따로 사는 것도 보기 안 좋아. 그럼 어머님이 부순 거 싹 다 돈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럼 남편이랑 이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한테 돈 얘기를 꺼내니 또 시어머니 얼굴이 올그락불그락 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하라며 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음날은 남편이 찾아오더군요. 그리고는 은근슬쩍 제 짐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어차피 내 동생 결혼도 물 건너갔고 우리 엄마도 한번 당신한테 화냈으니까 한 번씩 주고받았잖아.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아가씨 결혼 엎어진 게 나 때문이야. 그리고 그게 어머님이 우리 집 가구 부순 거랑 같다는 거야? 엄마도 속상하니까 그런 거지. 얘기하면 또 싸우니까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자. 시어머니가 홧김에 저희 집 가구를 부순 것처럼 저도 홧김에 이혼하자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집은 지인작에 내놨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고 얘기했죠. 당신이랑 살던 집 내놨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거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 참을 만큼 참았고 이혼하려고 마음 먹고 하자고 한 거야. 나 생각 변할 일 없으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나가. 그럼 나는 당장 어디서 가서 일하라고. 당신 때문에 나 회사도 그만둔 거 잊었어? 남편은 갑자기 그런 본인 직장은 어떻게 하냐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먼저 남편한테 사업을 같이 하자고 권한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스스로 저희 친정부모님 가게 받아서 일하고 싶다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저 때문에 회사도 그만뒀는데 본인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나 때문에 그만둔 거니? 너가 그만둔다고 한 거지? 너나 어머님이나 남 탓하는 게 아주 똑같다. 진짜 기가 막혀서.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 당신이랑 같이 일 못해서 돈도 못 버니까 지금 우리가 장인어른한테 받았던 집 그거 나 줘. 그럼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뭐 달란 소리 안 할게. 남편은 하는 짓을 보는데 정말 도둑놈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 입에서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그 집 우리 아빠가 사주신 거고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 3년도 안 돼서 당신 목 주장할 권리 없는 거 몰라? 그러니까 당신한테 그냥 달라고 말하는 거잖아. 당신도 우리한테 미안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미안할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법대로 하자고. 당신한테 집 주라는 판결 나오면 다 줄게. 그럼 됐지. 처음에는 남편이랑 합의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소송은 합의 이혼과 다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남편도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겠지라는 생각에 합의 이혼을 생각한 건데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 협의 이혼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남편을 제 인생에서 빨리 도려내고 싶은 생각뿐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대로 남편은 저희 신혼집에 조금의 권리도 없었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신혼집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손해가 보이니 사과하는 신용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죠. 그러니 남편이 그러면 그냥 협의로 이혼하는 건 어떠냐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송으로 계속 갈 거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남편 핸드폰 번호도 싹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 이젠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더군요. 근데 역시나 시어머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는 건 이혼하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 회사 그만둔 거니까 사돈 가게에서는 계속 일하게 해줘라. 제가 그만두라고 해서 회사 그만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건데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살 길 찾겠죠. 저는 이혼한 남편이랑 한 공간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너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아니 집 달라고 하는 것도 싫다. 지금까지 해온 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싫다. 뭐 하나는 양보해야 될 거 아니야. 집이든 가게든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걸 왜 제가 양보해야 돼요? 그럼 어머님이 남편 가게 하나 차려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서요. 내가 정말 좋게 좋게 말하려 했는데 너 하는 태도 보니까 내가 말이 곱게 안 나간다. 그래서 어머님 아들 이혼남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아가씨 파혼하는 것도 계속 제 탓하시는데 어머님 때문에 아가씨도 파혼당한 거예요. 어머님이 주제를 모르셨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주제? 어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걸 주제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과시를 하고 싶으시면 어머님 돈으로 하세요. 남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생각이 들어 그동안 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할 거라 생각을 못했는지 제가 하는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벙찐 얼굴로 쳐다보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는 본인도 자존심이 상했던지 찾아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저한테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하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둘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나눠봤자 각자 갖고 온 것을 다시 가져가는 것 정도였거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자기 자식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끼고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딱 그 말대로 됐어요. 시누이는 파혼당하고 돈도 없어서 결국 살던 반지하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저랑 이혼하면서 갈 곳이 없어지니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끼고 싶어하는 자식들이랑 잘 살고 더 이상은 남의 돈으로 본인 과시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볼 사람도 아닌데 제가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친정 부모님 가게를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을 더 뽑아서 현재는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친정 부모님 가게까지도 탐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 전에 끊어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마무리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두였습니다.